예, 안녕하세요. 오늘 지적 시간이죠. 예, 지적의 가장 숭고한 히스테리 환자, 오늘 해결의 단일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결의 한 단일자, 레너. 유한한 현 존재, 다자인에서 대자적 존재, 휘르즈 히자인으로의, 그리고 자신의 특수화로서의 단일자를 위한 존재, 자인피아이네스, 단일자를 위한 존재로의 이행. 이것이 해겔 논리학의 결정적 계기들 중에 하나에 대한 공격이다. 해겔은 바스피아이너, 어떤 것인가? 라는 수사적 표현에서 시작한다. 이것은 질에 대한 양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질에 대한 질문이다. 여기서 하나, 아이너라는 것은 부정관사인데 부정관사가 아니라 여기서는 단일성으로서의 하나입니다. 단일성으로서의 하나. 타자의 대립된 것으로서의 하나로 읽으면서 문제의 사물을 존재하게 하는 이 하나가 무엇인지 자문한다. 단일자라는 것이죠. 파스피어 아이너 할 때 이 아이너가 질적인 하나인데 이 질적인 하나가 바로 단일자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양적인 하나가 계속 파생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 세 번째 하나, 네 번째 하나가 이 단일자로부터 파생된다는 것이죠. 유한한 현 존재는 즉자죠. 유한한 현 존재. 실증적 보편성을 가진 유한한 현 존재. 실증적 보편성으로서의 유한한 현 존재. 즉자에서 대자적 존재로 이행하는 거, 이게 문제다는 거예요. 자신의 특수화로서의, 이게 뭐예요? 잉여 특수자죠. 잉여 특수자. 자신의 특수화로서의 단일자를 위한 존재로의 이행. 이게 해겔의 논리학의 본질이다 이거죠. 해겔의 바스피어 아이너라는 말에서 그 아이너라는 말이 부정관사가 아니라 그것은 질에 대한 질문이다. 첫 번째 답은 단일자가 어떤 것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단일자와 일치하는 게 없어요. 실질적 보편성 그 어떤 것도 단일자와 일치하는 게 없어요. 여기서 우리는 상호적 한정들의 망으로부터 실질적 보편성으로부터 유한한 현실의 수준으로 이동한다. 상호적 한정들의 망 안에서는 하나의 사물이 항상 다른 사물들과 연결되어 있죠. 그것들에 얽혀있고 그것들에 제한된다. 그러니까 하나의 한정에 의해서 A라는 한정에 의해서 B라는 한정이 영향을 받고 제한되고 C라는 한정은 또 B라는 한정과 얽혀있고 그거에 의해서 제한되고 이렇게 한 사물이 다른 사물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간단히 말해 다른 사물에 의해 매개되는 것이다. 어떤 것은 그래서 항상 대타적 존재다. 대타적 존재라는 건 뭐죠? 타자를 경유하는 존재. 타자의 입장을 고려하는 존재. 이게 대타적 존재예요. 대자적 존재와는 다릅니다. Sein für anderes. 대타적 존재. 마치 타인의 그 거울 반영을 받아들이는 존재. 이게 이제 대타적 존재예요. 그러니까 라깡의 그 이론에서 거울상 있잖아요. 거울 단계에서 그 거울에 비친 자신의 게슈탈트를 보고 유아가 환호하는 거. 그게 바로 대타적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대타적 존재라는 것은 이건 상상계예요. 이건 상상계입니다. 우리는 이 타자가 즉 어떤 것을 존재하게 하는 다른 것이 이 사물 자체 안에서 자신의 고유한 관념적 단일성으로 반영되는 때만 다른 것들이 사물 자체 안에서 자신의 고유한 관념적 단일성으로 반영되는 때만
단일자에 도달하는 거예요. 즉 어떤 것이 더 이상 다른 것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존재할 때만 단일자에 도달한다. 어떤 것을 존재하게 하는 다른 것이 사물 자체 안에서 자신의 고유한 관념적 단일성으로 반영될 때 다른 거에 의해서 영향받지도 않고 오직 자신만이 하나의 단일성으로서 질적인 단일성, 기준이 되는, 이 척도가 되고 기준이 되는 관념적 단일성으로 존재할 때 그때 이제 단일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대타적 존재에서 대자적 존재로 이해한다. 이 단일자를 참조하는 존재, 이게 대자적 존재죠. 단일자는 자신의 다수의 실제적 고유성, 실질적 보편성, 너머에 있는 사물의 관념적 단일성이다. 사물의 관념적 단일성. 어떤 것에서 단일자로의 이행은 현실에서 이상으로의 이행이다. 관념으로의 이행이에요. 이 단일자는 자신의 이상 안에 있는 사물 자체이다. 이 단일자라는 게 자신의 그 이상 안에 있는, 다시 말하면 정신분석 용어로 말하면 뭐죠? 환상 안에 있는 사물 자체다. 이 단일자는 자신의 기표 안에서 구현되고 물질화될 때만 가능하다. 이 단일자가 비록 환상 속에 이상 안에 있는 사물이지만 이 단일자는 기표 안에서 구현되고 물질화될 때만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냥 자신의 이상 안에 있을 때는 그냥 포아슈텔룽에 불과한 거예요. 표상에 불과한 거예요. 자기 표상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나 이 표상이 기표를 입을 때, 기표를 옷 입을 때 그때 물질화되고 상징적으로 구현되는 것이죠. 현실의 요소로서의 사물은 살해되고 취소되고 제거되면서 이게 이제 자신의 이상 안에 있는 사물 자체, 그 자신의 이상 안에 있는 이 사물 자체가 기표를 옷 입으면서 살해되는 것이죠. 취소되는 것이고 제거되는 것이고 동시에 그것의 상징 안에서 키워진다. 상징 안에서 구현되는 것이죠. 그걸 현실에서 그 단일자가 구현되는 방식이에요. 현실에서 단일자가 구현되는 방식. 그것은 이상 속에 있는 사물이 기표를 입음으로써 살해되고 취소되고 제거되면서 상징 안에서, 즉 현실 안에서 키워지고 구현되는 것이죠. 그것의 상징은 그것을 단 하나의 특성인 단일항적 특성으로 그것의 의미작용적 표시로 축소하면서 수많은 고유성들 너머에 있는 단일자라고 상징한다. 수많은 고유성들 가지고는 유추할 수 없는 의미작용적 망의 구조나 역학을 통해서는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상징적 망 너머에 있는 자신의 실질적 보편성과 같은 고유성들 너머에 있는 단일자다 이랬습니다. 달리 말하여 대타적 존재에서 대자적 존재로의 이행은 자기 자신에 대한 사물의 급격한 중심 이탈을 처리한다. 자기 자신에 대한 사물의 급격한 중심 이탈. 대타적 존재라는 그 타자에 대한 그 타자의 거울 반영을 통해서 형성된 상상계적 존재에서 단일자를 참조하는 대자적 존재로 이행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존재적인 중심 이탈을 얘기하는 것이죠. 존재적인 중심이 상상계이느냐 상징계이느냐.
대자의 이 자기는, 즉 사물의 가장 내밀한 핵은 자의적인 의미작용적 표시 안에서 동시에 외화된다. 사물의 가장 내밀한 핵은 자의적인 의미작용적 표시 안에서 상징화 안에서 동시에 외화되는 거예요. 대자적 존재라는 말은 자신의 고유한 상징을 위한 사물의 존재를 의미한다. 즉 사물은 자신의 현실 안에서보다, 자신의 즉각적 자료 안에서보다, 자신의 외적 상징 안에서 더 자기 자신이다. 이게 이제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인데, 대자적 존재라는 말은 자신의 단일자를 참조하는 주체라고 그랬어요. 자신의 단일자를 참조하는 주체로서의 존재예요. 단일자라는 게 결국 뭐예요? 의미 없음이죠. 깊이 없음이에요. 의미 없음이죠. 그러니까 없음이라는 거예요. 자기 주체 없음이에요. 주체 없음. 단일자라는 게. 주체 없음이니까 그 주체 없음을 지각할 때 주체는 어떻게 되죠? 환상 속에 어떤 대상을 띄우는 것이죠. 그게 외화된 자기 자신이에요. 환상 속에서 자기 자신이라고 표상될 수 있는 어떤 사물을 갖다가 환상 속에서 띄우는 거예요. 그게 다스팅이란 말이죠. 다스팅으로서의 자기 자신이란 말이죠. 그것이 바로 단일자의 외재화된 모습이에요. 자기 자신의 단일자의 외재화된 모습, 그것이 환상 속의 대상이에요. 결국 주체는 대상이다, 이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주체는 환상 속의 대상이다. 이 단일자의 상관자는 대타자가 아니라 통비입니다. 그것은 단일자로서의 사물 자체, 통빔이 바로 단일자로서의 사물 자체예요. 그것의 관념적 단일성이다. 단일자의 상관자는 대타자가 아니라 통빔이다. 그 통빔이라는 것은 단일자로서의 사물 자체입니다. 단일자로서의 사물 자체가 통빔이에요. 단일자의 관념적 단일성. 단일자의 관념적 단일성. 그러니까 이 헤겔이나 이 지적의 입장에서는 주체를 갖다가 단일자라고 보는데, 그 단일자의 내용이 뭐냐? 그게 통빔이라는 것이야. Das Leere. 통빔이라는 것이 바로 단일자의 관념적 단일성이다. 다시 말하면 그 어떤 기표에도 영향받지 않는, 그 어떤 기표에도 로도 해석될 수 없는 관념적 단일성이다. 관념이라는 건 그건 초월자 아닙니까? 초월자. 칸트의 용어로 말하면 물 자체, 플라톤 용어로 말하면 이데아. 이데아적 단일성이다 이거죠. 관념적 단일성, 초월적 단일성. 이게 통빔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단일자의 상관자는 통빔일 수밖에 없다. 즉 단일자는 관념적 단일성이고 어떤 것의 즉자적 반영이다. 그리고 통빔은 타자성의 즉자적 반영이다. 단일자는 관념적 단일성이고 어떤 것의 즉자적 반영이다. 통빔의 즉자적 반영이죠. 그리고 통빔은 타자성의 즉자적 반영이죠. 그러니까 단일자와 그것을 단일자의 그 타자로서의 그 사물, 즉 통빔, 이것은 서로를 즉자적으로 반영하는 거예요. 단일자와 통빔, 이 두 가지는 이 서로의 타자성을 갖는 거니까 외부적인 타자가 아니라 바로 단일자와 통빔이라는 것이 내적인 타자성을 가지고 서로를 즉자적으로 반영해 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다른 어떤 것이 더 이상 아닌 순수한 타자성이다.
여기 대타적 존재와 같은 그런 타자성이 아니라 대타적 존재에서 귀결되는 타자성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부터 말미암는 타자성이죠. 자기 자신으로부터 말미암는 타자성. 이 텅빔은 단일자 외부에 있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내재적 순수한 내재적 순수한 타자성. 텅빔은 단일자의 한복판에 있는 것입니다. 단일자는 그 자체가 텅 빈 것이고 텅빔은 단일자의 유일한 내용이다. 여기서 우리는 기표의 논리를 참조할 수 있다. 지금 여기서 단일자는 기이 없는 순수한 기표. 기이 없는 순수한 기표. 그러니까 텅빔이죠. 기표는 어떤 실질적 고유성도 지시하지 않아요. 실증적 보편성 이런 게 아니다 이거죠. 실제적 보편성 이런 의미의 고유성과는 상관이 없다 이거죠. 이 동어반복적 기표는 대상의 순수한 단일성과만 관련되어 있다. 그것의 하나의 존재와만 관련되어 있다. 단일성에 내재하는 존재가 뭐죠? 기이 없는 순수한 기표인데 이게 텅빔이죠. 그리고 텅빔은 바로 순수한 이 순수한 기표의 기의가 아닌가. 우리는 이 텅빔을 단일자의 순수한 기표의 기의를 기표의 주체라는 의미에서의 주체로 한정하려는 시도까지 한다. 락강의 말로 하면은 기표의 주체죠. 기표의 주체. 여기서 기표라는 것은 기이 없는 기표를 형식으로서의 기표를 얘기하는 것이죠. 형식으로서의 기표. 그 형식에다가 내용을 채워가는 것이 바로 주체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일평생에 그 작업을 하는 것이죠. 자신의 텅빔에다가 의미를 주는 작업, 상징을 주는 작업. 이게 일평생의 주체의 의무죠. 즉 단일자는 다른 기표들에 대해 텅빔을 표상한다. 이게 Vorstellungs Repräsentanz, 표상에 대해 표현하는 거예요. 락강 용어로 말하고. 다른 기표들에 대해서 주체를 표상하는데 무엇으로 표상하느냐? 텅빔으로 표상한다 이거죠. 텅빔으로. 한 단어의 사변적 의미는 우발적 만남들에 의해 솟아난다. 사변적 의미는 적어도 원칙적으로는 단어, 개념에도 고유한 게 아니고 명제에도 고유한 게 아니다. 사변적 의미라는 거. 아까 그 무슨 관념적 단일성, 관념적 의미. 사변적 의미라는 건 관념적 의미죠. 단어에도 고유한 것이 아니고 명제에도 고유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단지 3단론법의 전체적 운동을 통해서만 드러난다. 명제, 반명제, 종합. 그 의미는 때때로 사변적 진리의 유일한 매체인 우발적 만남들을 통해 단어의 수준에서 솟아날 수 있다. 이 우발적 만남. 이 우발적 만남. 담론이라는 우발적 만남을 통해서 기표를 획득할 때 그때 이 사변적 진리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 이거는 우발적 만남이죠. 이것을 지잭은 락강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단절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단절. 의미작용적 망의 단절. 은유라고 얘기하죠. 은유. 은유가 나타나야 돼요. 이 우발적 만남이라는 건 바로 은유를 나타내는 것이죠. 은유. 이걸 통해서 단어의 수준에서 솟아날 수 있다. 그래서 사변적 의미가. 언어의 진리는
어두운 기원에서 점진적 도구화에 의해 사라진 원초적 뿌리에서 찾아야 할 것이 아니다. 의미연수에서 찾는 게 아니에요. 의미연수가 전제가 되긴 하지만 의미연수의 어떤 환유적 원한 구조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의미작용의 그 연쇄, 환유적 연쇄에서 단절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단절을 통해서, 은유를 통해서. 이게 언어의 진리가 나오는 통로예요. 오히려 이 진리는 사후에 생기는 우발적 만남에서 온다. 즉 원칙적으로 언어는 거짓말한다. 언어는 개념들의 진정한 변증법을, 그것들의 사변적 운동을 숨긴다. 하지만 때로 우연히 언어는 우발적 만남들과 사건들, 이중의미, 말장난, 이런 것에 도달하고 사변적 내용을 떠오르게 할 수 있다. 진리는 원칙들의 보편성의 수준에서 찾아야 할 것이 아니라 특수자의 우연성의 수준에서, 진리는 특수자의 우연성의 수준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진리는 말장난과 이중의미들을 통해 구성된다. 지적의 명제죠. 진리는 거짓말을 통해 솟아난다. 오늘 해겔의 단일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 해겔의 단일자라는 것은 주체의 자기 자신의 실질적 보편성, 어떤 의미작용적 한정, 자기 자신에 대한 의미작용적 한정에서 벗어나는 어떤 것이다. 질적인 차원이다. 어떠한 기표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 않는, 어떠한 기표와도 얽혀있지 않은 자기 자신을 대표하는 그런 그 기표인데, 그것은 의미 없는 기표요, 기 없는 기표요, 그것은 바로 주체의 텅 빔을 지시한다. 그런 말들이 진행되었습니다. 단일자의 순수한 내용은 바로 텅 빔이다. 그래서 이 텅 빔으로부터 주체는 환상 속에, 환상 속에 대상을 띄우게 되고, 그 대상에는 바로 주체의 어떤 이 표상이 있다는 것이죠. 포아슐링이. 근데 그 표상은, 그 환상 속에, 상상계 속의 그 표상은, 자기 자신에 대한 표상이 기표를 만날 때, 기표에 의해서 옷을 입을 때, 그때 그 자기 자신, 주체의 텅 빔에 대한 그 포아슐링, 표상은, 표상 속의 그 사물이 죽고 의미화되고 제거되고, 그것이 의미화된다 이거죠. 그게 바로 Vorstellungsrepräsentanz, 표상의 대표자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단일자입니다. 단일자는 텅 빔인 동시에, 주체의 텅 빔인 동시에, 텅 빈 주체인 동시에, 주체를 대표하는 표상의 대표자로서의 기 없는 기표인 동시에, 텅 빈 주체를 대표할 수 있는 기표다. 단 하나의 기표, 랭앙, 이것이 단일자입니다. 단일자, 하나의 기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네, 오늘 해겔의 단일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지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